안녕하세요. 퉁치 이탈리아입니다. 저번 일부가 조금 뒤에 해서 그렇게 끊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2부 다루면서 앞부분까지 조금 해서 다루면 좋을 것 같아요. 줄거리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제임스 메이슨이 어떻게 보면 저항군 약간 그 북아일랜드 독립기구의 그런 지도자 중에 한 명이죠. 그죠? 감옥을 탈출한 후 지하 조직 운영 자금 벌기 위해서 금전 출납부 있는 공장을 털었죠. 그리고 털고 나오던 중에 이제 뒤에 사람한테 붙잡혀서 우발적으로 총기 사고가 나고 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도 부상을 입어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과정 안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거죠. 저번 장면에서는 이제 차량하고 부딪힌 줄 알고 해서 구하러 왔던 두 명의 중년 부인, 그 남편, 그리고 술을 해서 돌려보내고요. 그리고 나와서 걷다가 마차에 기대어 있는데 웬 사람들이 와서 술 취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차에 밀어서 갔다가 그 다음에 그 마부가 조니인 줄 알고 그 다음에 버리게 되는 거죠. 어디 제가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장소에다가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이렇게 엿보고 그 세장수가 신부하고 흥정을 하러 온다고 했죠.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쪽 측에서는 세장수는 그 새에 빗대서 조니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현실적인 어떤 대안을 달라고 내가 넘겨주면 그런 걸 우회적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반면에 신부는 거기에 대한 보상을 정신적인 거라고 얘기하면서 그 정신적인 느낌을 물질적으로 인 부분으로 해석시키게 만들려고 하는 그 기묘한 대화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는 캐트린이 옆에서 해서 그 둘의 대화를 듣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어떻게 보면 현실하고 이상, 지금 영화 주제에 딱 맞는 그런 기묘한 대화를 이 둘이서 벌이는 거죠. 이 장면 사실 압권인데 이게 거의 한 15분 정도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예, 지금 이런 부분입니다. 시계도 중간에 보이고요. 네, 그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사건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캐서린은 신부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저희를 좀 도와주세요. 예전에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신부가 얘기하는 게 나는 조니를 좋은 쪽으로 인도해 주게 그렇게 해줄 수는 있지만 예전처럼은 도와줄 수가 없다. 왜냐? 이번엔 살인을 했기 때문에 살인을 한 경우에는 응당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트린이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제가 그 뭐야 하느님은 뭐 한 사람을 벌 주고 그러지 않냐. 그러면서 차라리 저는 제가 조니를 죽이겠다. 왜냐하면 나는 동정하니까. 그리고 조니가 없는 세상은 그럼 너는 어떻게 되냐니까 조니가 없는 세상은 나한테 의미가 없다. 나도 그냥 조니와 함께 죽겠다. 이런 얘기를 벌써 합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항상 보면 총을 지니고 다니잖아요. 네, 이 장면은 저번에 설명드렸던 장면인데 이 장면 전에 그 엄청나게 그거 하면서 누워 있는 그 장면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장면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음, 저, 네, 이런 데죠. 이런 정말 그 쓰레기 더미가 있는 데에다가 그 마부가 던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세장 장수한테 발각이 된 거니까 어쨌든 또 이 죽음의 행렬을 죽음의 발라드를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저런 식으로. 그리고 저기 보면 전화 부분을 아까 제가 좀 혼동을 한 것 같은데 저 바 모퉁이 바로 전에 저기 전화해서 저렇게 이렇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 둘은 너무나 그 행복하게 이렇게 통화를 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 시선은
내가 캐터린하고 이렇게 통화가 된다면 나도 행복감에 젖을 수 있는데, 그러면서 여기에서도 저 외면하는 눈초리, 그리고 그들만의 어떤 세상, 그 완전히 단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상은 일상대로 돌아오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캐터린이 그 성당에 갈 때도 일부러 따돌리기 위해서 그 춤추는 댄싱홀 같은 데를 지나서 거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거 설명해 드렸어요. 그 안에서는 엄청나게 행복감에 넘치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 전화기, 이 뭐야, 공중전화 박스만 해도 이런 사람들인데 완전히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우리의 주인공 저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오고요. 저기에서 정말, 저기서 지금 보면 왼쪽에 이 붕대 같은 게 좀 풀리는 게 있죠. 이게 날아가서 결국은 그게 어디에 걸리거든요. 그러면 세장수가 흥정을 하러 갔다가 와봤더니 조니가 그 위치에 없겠죠. 그래서 막 찾아다니다가 그 붕대를 보고, 아, 이 사람이 술집에 들어갔구나 하고 눈치를 챕니다. 그리고 술집에 들어와서 보니까 옆에 한 곳에 막 조잡하게 종이 같은 걸 끼워 넣어서 문을 막아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보고 거기 조니가 있구나 생각을 했을 때 술집 주인이 바로 다가오는 거죠. 술이나 한잔 하지 하면서 부릅니다, 쉘. 지금은 이제 술집에 들어가는 장면인데요. 이게 정말로 그 제정신에서 모든 사람한테 쫓겨서 경찰이 온 도시를 장악하고 있고, 좀 전에 그 지나갈 때도 경찰이 곳곳에 서 있는데 모두가 다 몰려있는 제일 중심의 술집에 들어간다는 게 제정신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죠. 점점 보면 애초 처음부터 이 조니는 정신적으로 벌써 정상이 아닌 상태에서 이제 육체적인 그런 부분과 함께 정신까지도 다 녹아 들어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다 미쳐가고, 우리가 보면 그 중간 후반부로 갈수록 그 만나는 대상도 점점 광인들하고 이렇게 엮이는 거죠. 아까 세장수도 그렇고 그림을 그리는 그 진짜 미친 눈, 현실을 넘어선 초현실적인 눈을 그리고 싶어하는 광기에 젖어 있는 그 루키라는 그 화가 또 마지막에 개입이 되잖아요. 결국은 우버 의사로서 해서 의대를 마치지는 않았지만 그들과 함께 그렇게 지내는 우버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그 아까 세장수 쉘, 그리고 그 루키, 이 세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이 제임스 메이슨을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이제 한 명은 그림을 그리고 한 명은 치료를 해주고 한 명은 옆에서 보고 있고, 그런 장면은 거의 초현실적인 장면인 것 같아요. 어쨌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오는 순간 여기에 바맨입니다. 바맨이 거의 그 바로 그 질주를 합니다. 뭘 들고? 술을 한 잔 들고. 전부 그 시선이 전부 다 압니다. 저게 존인지. 그런데 어마어마한 사람이 술을 마시고 있는데 이 장소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가서 술을 따라서 바로 그냥 갑니다. 이렇게 완전히 그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죠.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세요. 이거 마시고 가라. 근데 쉬어야 되겠다고 하니까 보세요. 스톱. 그대로 마치 그 죽은 시체를 그냥 끄집어 올리듯이 목덜미를 잡고 순간 생존하게 만드는 것처럼 하고 술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술이 당연히 세죠.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아까운 술만 낭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보내려고 하는데 다시 주저앉길래 방법을 바꿔서 그 밖에서 그걸 뭐 조잡한 종이 같은 거로 잠그는 방식으로 가게가 끝나면 내보낼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광기에 젖어 있는 이 루키라는 그 화가죠. 정말 연기 자체가 광기 그 자체예요, 여기도. 그리고 온 눈 보세요. 무시무시합니다. 이 눈 부분에서 이 화가가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 루키가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다가 잠깐 이제 세장수가 어떤 장면이냐면, 세장수가 이제 어느 정도 흥정을 마쳤다고 생각하고 집에 와서 이제 루키를 그 뭐야 제임스 메이슨을 찾아서 신부한테 데려다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루키한테 잡힌 겁니다. 그래서 루키가 막 못 살게 구는 거죠. 광기 어린 소리를 하면서.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그 이 세장수 쉘이 그 제임스 메이슨을 찾았고 자니를 찾았고 자니를 팔아넘기려고 한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되죠. 그러면서 막 그 욕을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루키라는 인물은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요. 그 죽어가는 눈을 그리고 싶다고 해서 우리의 주인공인 조니를 데려왔을 때 치료할 생각은 안 하고 자기가 그림 그릴 수 있는 최적의 상태에 맞는 그 의자에다가 딱 세워놓고 그 친구인 우버가 치료를 하고 있는 동안 오로지 그 사람의 그림만 그릴 생각을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인 다들 인물들이죠. 광기에 미쳐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지금 계단에 올라오는 사람이 우버거든요. 그 의사 공부를 하다가 중퇴한.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이 화로에 불을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우버는 그런 장면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불 안에 내가 찾는 그런 착한 눈도 있고 미친 눈도 있고 뭐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미쳐가는 거죠. 다들 갈수록 영화 후반부에 나오는 인물들은 정말로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그 삶 속에서 넘나드는 사람들인 겁니다. 지금 그런 인물을 만나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좌니의 여정하고 잘 맞아 떨어지는 거죠. 결국 우버는 저 루키에 대한 어떤 동정 때문인지 몰라도 동전 몇 푼을 주고 술이나 마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그 쉘은 이 루키의 소나기에서 빠져나갔죠. 그래서 빠져나가서 누구를 찾으러 갑니까? 자니를 찾으러 갔더니 자니가 이미 자니는 술집으로 이동해 있는 상태죠. 자니를 못 찾으니까 온 마을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아까 자니가 놓고 간 붕대 같은 거를 확인해서 그렇게 연결되는 장면이 나오는 거고요. 지금 이 우버는 이제 루키한테 동전을 줬으니까 루키도 또 그 술집으로 가겠죠. 그러면 루키가 그 뭐야 도망간 그 세장수 쉘을 거기서 잡기 때문에 이 쥐새끼 같은 놈 이러면서 그 잡아서 막 잡으려는 과정 안에서 그냥 난동이 또 펼쳐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일단 넘어가 볼게요 한번. 예, 저렇게 돈을 주면서 하니까 이게 웬 그런데 가보니까 없는 거예요 지금. 없는 거예요. 어디 갔지 하는데 여러분 보다가 보면 그 천을 보는 거죠. 그래서 아하 하고 이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네, 어마어마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이런 술집으로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좀 전에 그 바라보는 쪽은 지금 그 자니가 그 안에서 엎어져 있는 거기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이 바로 위의 장면은 자니는 그렇게 엎드려 있다가 그 옆에 그 맥주잔을 갖다 쳐요. 그래서 맥주가 흘러가지고 그게 거품처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거품 하나하나에서 뭘 보냐면 자기가 처음에 죽인, 우발적으로 죽인 그 뭐라 그럴까 경비원의 모습, 그 다음에 거품에서는 그 두 중년의 여인, 그 다음에 거품에서는 마부, 그런 식으로 해서 점점 이 강도가 심해지는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 장소에 경찰들을 피해서 들어온 곳이 이런 곳이라니, 이런 아이러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부터는 현실과 그 환상, 그 다음에 그런 경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서서히 무너져 가는 과정을 저희가 보면서 의외로 그 지금 저니의 죽음의 발라드를 하고 있는 그 조니의 시선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이 영화의 탁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술이나 마시지 하면서 그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거고요. 자, 이런 와중에 누가 들어오겠어요? 들어오겠죠? 지금 루키가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곳곳에 그림이 루키의 그림이거든요. 다 눈이 저런 광적인 눈입니다. 그러면서 시계도 또 보이죠. 시계가 거의 이제는 10시에 가까워 갑니다. 왜 시계가 자꾸 나오냐면 11시, 12시에서 이게 12시에 상황이 종료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거는 12시까지 상황을 종료시켜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캐서린은 자꾸만 마지막 희망을 밀항선에 두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전이를 발견하면 밀항선에다 다 얘기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 11시인데 그 11시는 나중에 놓치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거기를 갑니다. 그때 12시는 정말 마지막이고 그때는 우리가 떠날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왜 저쪽을 보냐면 갑자기 그 안에서는 이 많은 사람 안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 자니가 미쳐가서 와 하고 소리를 지는데 이 소리 안에 묻혀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인지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지금 거품 단계고요. 지금은 막 해서 그 루키가 광기를 부리면서 지금 이 새장수를 잡으려고 하고 새장수는 도망가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난동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전부 내보내고요. 그런데 얘기를 합니다. 너가 이렇게 난동을 부렸는데 그걸 어떻게 갚을래? 그러니까 그림으로 갚는다는데 이미 그림은 다 차 있고요. 그때 아까 그 술집 주인이 얘기합니다. 너 할 수 있는 거 하나 있어. 뭐 있냐면 나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그거로 해서 그냥 뭐 쌤쌤 하자. 그게 뭐냐면 저기 안에 지금 누가 있는지 봐라. 그 사람 해서 처리해 주면 된다. 네가 어디로 데려가든지 상관없고 지금 마차는 대기했으니까 그렇게 가면 된다. 그게 누구겠어요? 존이죠. 네. 존이를 지금 처리하라는 겁니다. 돈까지 주고요. 그래서 조니를 술 2병까지 해서 조니를 이제 데리고 가는 겁니다. 마차에 실어서.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어떤 장면이냐면 저기 세장수가 그래도 토버가 그 의사야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괜찮다고 하면서 그래서 토버는 그때 지금 이 토버는 그 피시앤 칩을 먹고 있거든요. 근데 옆에서 또 배가 고프니까 나도 달라 그러니까 말라 비틀어진 감자 그를 먹는 장면이 있거든요. 자, 여기는 진짜 말 그대로 이거는 신부님하고 이렇게 마지막에 얘기하는 장면이고 그 광기에 젖어가는 그 장면은 벌써 끝났나 봐요. 그 부분은 여기는 이제 바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광기에 젖어서 한 명은 그림을 그리고 한 명은 치료를 하고 아마 그 다음 장면일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는 저 뒤에 신부 뒤에 있는 사람은 경찰이죠. 형사 그 늘에서 카트린을 따라다니는 그래서 와서 얘기를 하고요. 음. 네. 그리고 이제 가트리는 좀 전의 장면에서 그 형사가 그 신부를 보러 왔을 때 뒷문으로 해서 빠져나가고 있고요. 지금 이제 기이한 장면이죠. 보시면 어떤 장면이에요. 일종의 마치 무슨 예전에 그 성화 그런 거를 연상시키는 그런 보통 보면 성화 같은 데는 이런 어떤 천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예전에 그 13세기, 14세기 보면 그림에는 항상 그리고 뒤에 배경에 저런 천으로 이렇게 둘러싸인 게 일종의 역동성을 주는데 지금 보면 그런 비슷한 구도긴 한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 조악한 천들이 널려 있고요. 그리고 이 마치 성스러운 누굴 치료하는 것 같은데 이게 우버입니다. 토버입니다. 토버. 그 치료 고치고 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그거를 갖다 아래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동경을 좀 가지는 거예요. 토버, 너가 만약에 맨날 그런 얘기 하거든요. 토버, 너가 의사 됐으면 지금 이런 데 말고 엄청 부잣집에서 부자 환자들을 만나면서 잘 살고 있을 건데, 토버. 하면서 그런데 지금 막 이렇게 치료를 하는 거 보고 나름 동경의 시선을 갖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는 지금 그 죽어가고 있는 어, 전이를 그리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여기에서 서로 대화하는 거고 이거는 거의 광적인 수준에 전부 미쳐가는 그런 연출인데
보고 있으면, 그리고 조금 있다가 어떤 장면까지 있냐면요. 그렇게 막 치료하는 와중에 토버는 이제 좀 큰 데로 가야 된다. 치료는 다 했는데 이제 수혈을 받아야 돼서 가야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저 루키는 안 된다. 나는 그려야 된다. 그러니까 중간에서 세 장수가 서서 뭐를 하냐면요. 너희들은 루키 이 잔이 걱정은 하나도 안 하는구나. 각자 생각만 한다. 그 부분이 되게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그림을 그리는 화가인 루키한테는 오로지 이 육신이 전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죽어가는 눈만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예술가들이 갖는 정신적인 면에만 치중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또 이 반박을 하는 거고요. 너는 너 세계만 생각하고, 그리고 또 토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지금 치료해서 너가 그걸 잘할 수 있다는 그 자기 확신과 그런 거고, 너는 솔직히 어떻게 보면 역으로 그런 대사는 안 나오지만 몸만 치료하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 아니냐. 몸만 생각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진짜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니는 정신까지 다 이렇게 무언가 문제를 가지니까 그런 부분을 역으로 해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 둘이 그렇게 싸우면서 하는 게 뭐냐? 아무도 잔이를 생각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나중에 보면 이 세장수가 존이를 팔아넘기려고 했던 세장수가 나중에 존이 보고 나가자고 얘기합니다. 걸을 수 있겠냐고. 왜냐하면 카트린을 만나러 가야 되고 그리고 신부님 봐야 되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신부한테 또다시 흥정을 하기 위한 입장은 아니고 이런 모든 상황을 겪으면서 약간 정신적인 변화가 온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막 여러 가지 나중에 그 또 환상을 보거든요. 그래서 그림 안에서 막 신부가 막 떠오르고 그러면서 신부의 영감을 받아서 좀 약간 그런 광적인 또 대화를 늘어놓거든요. 뭐라고 하느냐면 신이나 그런 거보다 무엇보다도 앞서는 거는 자비다 하면서 예전에 그 어렸을 때의 생각을 우리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그때 순수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없다. 막 그러면서 얘기하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모두가 그 위에 있는 사람을 우러러 보듯이 그런 구도 속에서 듣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가 복잡스럽게 겹치면서 이런 이 장면이 대단히 그 독특한 방식의 광기의 최고 정점으로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장면을 구성합니다. 종소리도 나고요. 보세요. 계속 좀 뭔가 우러러 보는 듯한. 예. 그리고 서로 싸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토버는 이런 그림 집어치우고 빨리 얘 수혈하러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정신적인 저걸 그려야 된다 하고 온 혼돈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얘기합니다. 너희들 그만 싸우고 쟤는 누가 생각할 거냐 하면서 내가 그걸 챙기겠다. 그 과정 안에서 저렇게 환상을 보게 되고, 거기에서 막 이상하게 성스러운 얘기를 늘어놓으니까 그거를 마치 아래에서 우러러 보듯이 이렇게 옆에서 다 보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런 시선으로. 그리고 결론은 이제 데리고 나가는 거죠. 보세요. 완전히 위에서 뭐 신적인 그 신내림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그거를 옆에서 우러러 보는 그런 장면이 이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갈 수 있겠느냐 하고 나가는데 어떻게 되냐면 거기 줄에 걸려 가지고 그 지금까지 루키가 그린 그림이 바닥으로 내팽개쳐지면서 지금 그림이 다 손상이 된 겁니다. 그리고 눈은 내리고 뭐 여기는 어떻게 보면 광기에 그냥 끝인 장면입니다. 그리고 음악 자체가 아주 그런 어떤 그 무거운 느낌을 쫙 깔아앉히면서 움직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 발라드죠. 그래서 가자 힘을 내라. 그런데 이제 경찰이 또 있으니까, 네, 잠깐만요. 경찰을 중간에 발견하고, 중간에 어떤 장면이 있냐면 경찰을 발견하고 이제 그
어떤 잔디밭 같은데, 작은 정원 같은 데다가 그냥 전이를 갖다 그냥 쓰러뜨리거든요. 그리고 내가 조금 있다가 올 테니까 하고 이제 막 수도원 쪽으로, 성당 쪽으로 달려가고 있는 지금 새장수가 있는 거고, 그 넘어져 있을 때 정말 흙구덩이 진흙창 같은 데서 진흙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바닥에 그 쓰레기처럼 깔려 있는 잔이는 위로 이렇게 고개를 들어보니까 거기에서는 하얀 창에 어린 남자아이들이 눈이 오니까 밖을 해맑게 보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극단의 대조를 이루는 거죠. 어쨌든 이 어두운 그 도시 안에서 모든 사람들의 삶은 대체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만 이렇게 운명에 이렇게 늪에 있는 거죠. 이제 네, 그런 장면이고요. 거기다 내팽겨친 장면이고요. 그리고 시간은 제가 말씀드린 그 아이들이 해맑게 밖을 보는 그런 장면이고요. 이제 여기서 카트린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카트린이 이제 캐서린이 어디 있는지 아니까 해서 가는 장면이고요. 이 와중에서 같이 가다가 이 쉘의 신발이 벗겨져서 쉘은 더 이상 진행을 못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완전히 죽어가기 직전인 거죠. 여기에서 누구를 발견합니까? 드디어 카트린을 발견합니다. 예. 그리고 시간은 거의 12시 한 3분 정도 남았나요? 저 밖에 눈은 하염없이 내리고 이 밖이 유일하게 탈출할 수 있는 거죠. 12시에 마지막 그 배가 밀항선이 12시에 약속이 잡혀져 있으니까요. 여기서 그럽니다. 달려오는데 너 진짜냐? 아,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할 수 없죠. 아, 이게 20까지 가면 될 것 같아요. 네, 할 수 없죠. 그 여러 가지 그냥 보신다고 생각하세요. 한 카트 한 카트. 이건 마부 장면이고요. 여기는 경찰이 덮였던 장면이고요. 그리고 신부가 얘기하는 장면이고요. 예, 이렇게 한 카트. 예, 여기 술집에 들어오는 장면이고요. 이제 보셨고 치료하는 장면이고 이제 예, 여기겠죠. 네, 잘 됐네요. 저니 캐서린 이제 그 만났습니다. 근데 너가 진짜면 나한테 오라고 힘을 내보라고 나한테 오라고 하는데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가 진짜 실체면 나한테 오라고 그렇게 해서 포옹을 하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음악 너무 들려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이제 신발을 찾아서 뒤에 신부랑 같이 따라 붙는 거고요. 한 발 한 발 저거만 넘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과연 넘을 수 있을까요? 근데 넘으려고 했을 때 저 좀 전에 뒤에 보셨죠? 교차 편집이 되면서 한 발 한 발 걸어갈 때마다 뒤에서 다가오는 경찰과 경찰차들 마치 눈송이가 날리듯이 그들을 뒤쫓아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음악이 여기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다 그리고 음악에 따라서 한 발짝 한 발짝 마지막 발라드를 가져가는 거죠. 아까 그 말을 한번 카터린이 신부한테 한 얘기는 그거였죠. 나는 그럴 바에야 아무런 길이 없을 바에야 나는 차라리 내가 전이를 죽이겠다. 잔이를 그 고통에서 내가 덜어주고 싶다. 왜냐하면 신부는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잔이를 더 이상 그때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오면 또 살인을 안 할 거라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회의 통념이고 종교에도 그런 똑같은 생각인 거죠. 그때 캐서린은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다. 그렇지만은 그런 거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러면 방법은 본인이 갑자기 얘기하는 거는 내가 잔이를 그 고통에서 끝내주는 게 차라리 낫지 않느냐. 그런 위험한 소리를 하냐. 그러니까 나도 너는 어떻게 하려고 나도 그와 함께 죽으면 되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 장면 음악하고 더불어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다시 보고요.
내가 같이 갈게. Is it far? 뭐 아직 멀었냐 하니까 내가 같이 갈게. I'm coming with you. 네, I'm coming with you. 자, 같이 떠나는 거야. We're going. 그러면서 이제 총을 저쪽으로 쏠 필요도 없는 거죠. 그 총을 경찰을 향해서 쏩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듣습니다. 네. 시신에서 경찰이 먼저 와서 시신을 보면서 경찰은 시신을 보지 않고 아까 늘 따라붙던 경찰은 권총을 봐요. 그래서 두 발을 발사했구나. 그리고 신부는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고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 운명의 12시를 알리는 종소리와 더불어 이 영화는 끝나게 됩니다. 그 부하고 떠나는 거죠. 그리고 그 신부는 그 세장수의 어깨를 감싸면서 그렇게 끝나는 영화가 아까 그 부두에 배가 출발하는 소리는 예, 들립니다. 들리는데 그 장면은 잡을 수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세장수 본인한테 끊임없이 흥정을 해왔던 그 세장수의 그 어깨를 세장수는 뭔가 인생의 변화가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 내리는 눈처럼 하면서 이 아름다운 어떻게 보면 깊은 생각을 남기는 이 영화는 끝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